빚을 내서 한번.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떠나야지 본격적으로 올 거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서?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주식 투자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3월 이후로 꾸준하게 코스피, 코스닥 다 우상향하면서 주변에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추석 전후로 해서 약간 조정이 오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신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제가 개인적인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뭐 그전에도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긴 했었는데 네. 한 5월부터인가요? 그 투자금을 확 많이 늘려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한 20% 이 정도 수익률 나고 막 그래서 막 엄청 신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전으로 좀 잘못된 종목들을 사고 네. 뭐 이러면서 지금 원금 손실 구간에 약간 좀 진입한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 같은 분들이 꽤 좀 계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뭐 주변에 혹시 얘기 뭐 말씀하셨듯이 추석 전까지는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잘 올랐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잘 가는 종목들이 줄어들었고 종목들이 올라가더라도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라 그러죠. 보통 돈이 많이 풀리면은 돈의 힘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짜 좋은 애들만 올라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아마도 말씀하셨던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간이 기다릴 수 있다.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종목은 더 못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앞으로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팀장님 모신 이유가 저희 같은 이런 실패의 초입에 있는 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망하시는데 약간 좀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면 이쪽에서 가차없이 편집을 뭐 하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물론 농담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해서 시장이 완전 확 꺾였을 때가 3월 19일 뭐 이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우리 증시가 세계적으로 봐도 뭐 비교 상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좀 먼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4월 달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3월 달에 많이 폭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팬데믹 현상이 있다 보니까 경제를 멈춘 거죠. 경제를 멈추다 보니까 경제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GDP 성장률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거고 여기에다가 유가 폭락 사태, 그로 인한 에너지 기업들의 도산 이런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도미노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연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시장의 레벨이 훅 떨어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을 많이 풀었어요. 많은 분들이 야 돈을 얼마나 풀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뭐 일본 다 합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돈을 푼 규모는 대략적으로 한 12에서 13% 글로벌 전체 GDP 12에서 13%거든요. 올해 IMF에서 글로벌 전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9로 제시했습니다. 경기 충격은 마이너스 4.9인데 돈을 푼 규모는 11에서 12%다. 여기다가 재정정책이 더해지게 되면 더 커집니다. 재정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추경을 많이 펼쳤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글로벌 전체 GDP로 봤을 때는 그것 또한 12에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19 충격은 분명히 있었고 경기가 충격이 컸지만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유동성, 재정정책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V자 반등을 했죠. 여기다가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올해 한 해만도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산 규모가 58조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순매수 한 적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대규모 순매수가 수급적인 동력이 가세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데다가 국내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글로벌 수익률 중에 탑티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역시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최근까지 얘기를 할 때 이 개인 투자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58조 원 정도가 되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 또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서? 잠깐만 이거 편집하고 다시 당황했어.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이 오히려 상승을 타지 못한다. 너무 무거워서 뭐 그렇다.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좀 더 들어오는 게 종목 상승에 도움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삼성전자 얘기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를 좀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 하고 갑자기 많이 샀다가도 갑자기 많이 팔아버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월, 4월, 5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떠나야지, 나가야지 실제로 오를 거다, 본격적으로 오를 거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사는 이유는 갈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과 같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할 때 증시 예탁금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대기성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올해는 예탁금도 같이 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신규 자금들이 계속 더 많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나쁘다, 들어오면은 떠나야지 실제로 오른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관 장세라고 하는 것도 그 근본을 따라가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것은 이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흐름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법, 투자 패턴, 투자 수단이 달라졌을 뿐이지 국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떠나지만 않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야 좋다. 그쵸?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면 기관에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죠. 연기금이나 그런 쪽들. 그럼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봐야 될 텐데 외국인이 조금만 들어와도 시장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옛날처럼 외국인이 몇 조를 사지 않아도 몇 천억만 사도 시장은 튀어오르고요. 종목들로 보면은 카카오나 뭐 삼성 SDI,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이 하루에 7%, 10% 오릅니다. 과거에 보셨나요? 이런 거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조금만 사도 주식이나 증시들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이유는 많은 물량,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잡아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대규모 순매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과거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그런 패턴에서도 좀 벗어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한 내용은 이제 4분기 지금 쭉 우상향 하다가 약간 뭐 지지부진 이런 흐름인데 4분기 때 다시 추세적으로 전환을 해서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4, 4분기 중에는 턴어라운드 시장이 추세 반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이 왜 조정을 받을까요? 뭐 미국 대선 그렇죠. 있을 것 같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피로감.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꺾인 건가요?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네. 상황으로 봐야겠죠. 네. 네. 실적이 안 좋아지나요? 실적 예상치도 점점 좋아지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 만한
펀더멘탈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흐름이나 기업 실적 흐름들은 좋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OECD에 이어서 IMF도 이 경제적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불안한 부분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흔드는 것은 추세를 바꿀 만한 변수가 아니라 심리적, 수급적, 그리고 이슈,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아직 한 2주 남았나요? 2주 남았죠. 그리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시장이 폭락을 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시장이 폭등을 할까요? 딱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폭등을 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폭락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국 대선 결과 어떻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것들, 기대하는 것들, 좋은 것들을 반영을 했어요.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 바이든 인덱스는 26%가 올랐고 트럼프 인덱스는 마이너스 1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될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인덱스가 26%가 올랐어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50% 오를까요? 단기적으로 사익실현 심리가 커질 수 있어요. 기대감을 먼저 반영한 주식은 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는 팔고 싶어하는 심리가 크니까. 거기다가 바이든 정책 중에 좋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좀 미국 경제에 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증세 이슈, 그리고 IT 기업 규제 강화 이슈, 그리고 최저임금 2배 인상 이슈.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선반영된 것들에 대한 기대는 약해지고 반영되지 않은 불안감들은 올라오게 된다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난 대선 불복할 거야 라는 이슈 리스크는 확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예상과 다른 결과잖아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대부분 바이든이 당선된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바이든에 대해 기대했던 거는 제로로 가겠죠. 트럼프 인덱스는 마이너스 10%였던 게 올라오겠지만 바이든 인덱스 플러스 26% 났던 거는 제로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이 좀 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좋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부양 정책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이 그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규모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약해지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선 전, 대선 직후까지는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선 이슈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대선이 딱 끝나고 누구든 결정이 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보면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경기 추세, 시장 추세를 결정짓는 변수들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시장의 추세는 펀더멘탈을 따라갈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치적 이벤트, 대선, 선거 결과가 경제의 추세, 기업 이익의 추세를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는 경우는 언제냐? 새로운 정부 정책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들이 제시했던 공약들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이게 입법화가 되고 시행이 되면 아마 펀더멘탈이나 기업 실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죠. 대선 결과, 당선 이슈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벤트가 끝난 뒤에는 기존 추세대로 갑니다. 충격을 받았든 폭등을 했든 기존 추세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2021년까지 경기는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선 전후 시장에 충격이 있다. 사야겠죠. 살 기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좀 불안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흐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낙폭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주도주를 갖고 계시다면 좀 기다리시거나 버티시거나 아니면은 더 매수를 하신다면 아마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팀장님 믿고 빚을 내서 한번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은 건데요? 주라고 하셨으니까 뭐 네. 제가 주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3월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비교할 상대가 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순매수에 대해서는 3월에서 5월 사이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한 게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하셨고, 개인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종목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4분기 전망이었는데 펀더멘털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아서 미국 대선의 어떤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1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편에서는 올해 4분기와 내년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